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국내 증시의 이런 조정 흐름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여러모로 지치는 그렇죠. 오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아마 우리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많이 아프실 겁니다. 네. 저도 아픈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하락 가능성이 붙어있는 시장을 돌려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마 한 달 전쯤에 우리가 8월 한 10일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한 10% 가까이 조정을 겪을 때도 네. 비슷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또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뭐 반등 시도가 들어올만 하면 다시 밀리고 들어올만 하면 다시 그렇죠. 밀리고 어저께 오후장에 지수가 나름대로 좀 회복 시도가 좀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만 나름대로 좀 버텨준다면 회복 시도가 좀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이 특히나 미국 법무부에서 SNS 기업에 대한 면책 특권을 다시 한번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또 여파가 그렇죠.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어쨌든 조정을 받은 건 알겠는데 반등의 모멘텀을 좀 어디서 찾아봐야 될 건가? 일단은 저는 지금 시장의 하락은 여러 가지 뭐 악재성 이유들, 뭐 오늘 지금 장중에는 북한과 관련된 또 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그쵸. 불거지면서 우리 이제 연평도에 이제 공무원 한 분이 또 피격이 되는, 피살이 되는 또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죠.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모멘텀은 결국 수급적인 요인에서 또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국의 국부 펀드가 그동안에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좀 챙기는 매도를 좀 하고 있다. 특히나 9월 말 추석 연휴와 9월 말 분기 말이 같이 좀 겹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국내 시장 수급이 경색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고요. 네. 빈틈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신규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면서 유동성으로 밀어 올랐던 시장인데 자금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결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하는 시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현재 이렇게 시장에 깔려있는 악재들은 네. 좀 단기적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뭐 일정 부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은 추석만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 끝날 요인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일단은 해결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방금 설명드렸고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먼저 이제 또 반등을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석이 좀 지나고 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 이슈가 좀 해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실적 모멘텀을 좀 잘 지켜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 이제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언급해주셨던 네. 해성 DS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는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네. 해드렸어요. 어저께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을 19,150원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네, 맞아요. 있거든요. 실제로 이 종목은 실적과 관련해서 3분기에도 거의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 실적을 좀 경신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미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도 하단 추세가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좀 되고 있는 해성 DS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저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삼성전자와의 협업 그리고 내노라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NXP라든지 인피니온 같은 기업들하고 주요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해성 DS가 어쨌든 21선 추세가 조금 깨지기는 했지만 네. 하단 지지 구간이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를 저는 좀 해보고 있고요.
같고요. 목표 가격은 24,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차분하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느긋하게 추세적인 움직임을 공략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성 DS라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22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닛 테스트인데 제가 또 이 종목 보고 우리 영민 네. 매니저의 해안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빠지는 시장에서도 또 순조로운 수익률 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어요. 네. 니콜라 주식이 20% 폭락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드디어 이제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린 뉴딜 펀드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나면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유닛 테스트가 장 초반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000원 뛰어넘으면서 벌써 이제 소개해드린 지 딱 이틀 만에 13% 가까이 수익이 네. 났어요. 제가 어저께 목표가를 원래는 24,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금 더 올려드렸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면 뭐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장까지 좀 지켜본다면 25,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업황을 말씀드렸을 때 IT 업종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IT 업종은 다른 업종들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얻어맞고 나서 하단이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네. 반등이 들어올 때도 IT 종목들이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후장에 지수가 낙폭 만회 시도를 할 때 IT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본업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모멘텀, 그린 뉴딜과 관련된 모멘텀과 IT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또 하나 후속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이것도 같은 날에 이제 언급하셨던 네. 동화기업인데 이 종목 흐름도 지금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동화기업은 안타깝게 오늘 손절 처리가 됐어요. 네. 뭐 한 2, 3일 만에 주가가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10%가 넘게 이제 하락이 좀 들어오면서 손절 매도를 좀 했는데 동화기업을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겨우시더라도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동화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일단은 손절선을 오늘 뭐 시초가에 바로 손절 가격을 터치를 하면서 손절 처리가 좀 돼버렸지만 4만 원 정도 자리가 지금 깨지지 않는다면 동화기업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거다. 혹시나 아직 손절 대응을 못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해액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결코 지금 뭐 침체가 된다라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일단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4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버텨보도록 하시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논란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테슬라가 반값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배터리를 납품하는 국내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단가 인하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또 LG화학이 관련된 소재들을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도 또 단가 인하 압력을 좀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연쇄적인 이제 좀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테슬라가 당초에 배터리 데이 때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혁신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결국은 코발트를 많이 좀 없애고 하이니켈 계열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슈가 시장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개별 모멘텀이 좀 사라진 2차 전지 종목들을 급하게 차익 실현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역시도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을 잡고 반등이 좀 들어오는 시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으로 또 가볼게요. 네. 오늘의 시청자 문자 사연 첫 번째는 1920님의 사연이에요.
NK맥스고요. 네. 17,4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NK맥스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업종 전략을 좀 세워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ESMA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역시나 또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지금 시장이 6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이 음봉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가장 낙폭이 큰 게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과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NK맥스도 17,000원대 자리가 이제 지지가 좀 되고 있다가 한 4일 연속으로 음봉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121편까지 밀려났거든요. 가격 조정이 이미 충분히 다 진행이 됐고 한 3개월여 동안에 상승을 했던 자리를 지금 도로 다 되밀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도 여기 이 자리에서 기관적인 매도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는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이 빠질 때도 좀 많이 흘러내리지만 반등을 잡고 또 기술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는 가장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잖아요. 특히나 네. 개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변동성이 조금 심하다라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반등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먼저 좀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일단 가격이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16,000원 선까지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16,500원. 추세가 좀 빠르게 회복된다면 17,8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다음 사연 2966님의 사연이고요. 네. 유니슨 네. 5,605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네, 5,605원이면 뭐 그렇게 높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풍력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 8,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은 충분히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저점을 잡는 것처럼 유니슨이라든지 CS윈드라든지 이렇게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저점을 회복하고 있다. 터닝이 된다면 6,700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6,7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근데 있는데 이 그린우드 네.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제 있잖아요. 네네.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정책 수혜주들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그린뉴들이 좀 과열이다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사실 이 정책 수혜주들은 정책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하죠. 실제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라거나 기업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이슈가 불거졌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조정을 좀 거칠게 받았는데 네. 그린 뉴딜 펀드가 이제 출범을 한다라는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지금 입법 절차를 상당히 좀 빠르게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모멘텀이 다시 부각됐을 경우에는 뭐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오히려 바닥권에 놓여 있는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이틀 전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좀 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런 길목에서 한번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DJ가 알차게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기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24,050원에 네. 나무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라는 종목은 양봉을 만들면서 그래도 추세가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시장하고 그러게요. 지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왜 이 종목이 그러면 이렇게 약세장에 잘 버티고 있느냐? 결국은 저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나무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갑자기 IT 업종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의 주가는 시장하고 지금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동안에는 이 나무가가 생산했던 카메라 모듈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돈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시장에 이제 나무가가 네. 납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나무가의 기업 내용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 때 벌써 신작 스마트폰을 갤럭시 노트 20 출시했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출시했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갤럭시 S20 FE 모델을 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하이엔드 스마트폰 모델에 드디어 이제 나무가가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반기 때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려주고 오. 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제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적이란 건 항상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실적 발표
발표를 하고 나서 공략하면 타이밍이 늦는다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할 때 2분기 때 아주 안 좋았다가 3분기 때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업종이 스마트폰 부품 업종이 될 수 있어요. 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분기 때 그야말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가장 좀 침체를 겪었던 네. 업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반기 때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련된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나무가는 특히나 새로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2분기 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아주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카메라 모듈만 얘기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바로 3D 센싱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 센싱 카메라요? 네, 센싱 카메라. 그리고 다이렉트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다이렉트 TOF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게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바로 향후에 AR이라든지 VR, 그리고 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라이다에 접목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 나무가가 내년부터는 AR이라든지 그리고 VR, 그리고 TOF와 같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매니저님, 보면 될 것 그러면 이렇게 같고요. 또 신규 시장에 진출하면 실적 성장도 또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한 5천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단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으로 진출에 성공을 했다. 그것도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으로 거의 매출의 100% 가까이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R, VR 그리고 차량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까지 진출이 된다면 매출액이 내년에 한 7천억 이상을 또 상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점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5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원샷 한끼 종목으로 나무가 편입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원샷 한끼 종목 소개도 좀 서브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서브 종목은 9,060원에 DMS라는 종목을 편입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종목은요, 제가 얼마 전에 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그린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DMS라는 종목을 포착을 해드리면서 맞아요.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났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로 제자리까지 제가 그 당시에 8,700원 구간에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제자리까지 9,000원 초반까지 또 네. 흘러내렸죠. 오늘 제가 아까 진단을 해드렸던 유니슨이나 리뷰를 해드렸던 유니테스트와 마찬가지로 DMS는 풍력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한번 받았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유니테스트하고 되게 비슷하게 DMS 역시도 원래는 IT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디스플레이 이제 웹스테이션 장비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풍력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게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큰 산이 한번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9,000원 초반대 구간에서 하반 경직성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제 튀어 올라가는 파동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내용적인 측면이지만 특히나 기술적인 포인트 저점 구간까지 많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는 구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9,160원 말씀드렸나요? 현재가로 어쨌든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11,000원 정도까지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8,2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한끼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오늘 이제 시장이 대단히 좀 힘들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한숨 어린 또 걱정을 또 하고 계실 텐데 속상하실 거예요.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해법을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뭐 IT도 많이 빠졌고 2차전지 특히나 이틀 동안에 어마어마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고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그야말로 많이 좀 빠졌거든요. 많은 주도 섹터의 업종들이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 기관 외국인들이 정말 뭐 더 팔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탈탈 털어내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된 만큼 저점 회복 시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야 될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어려운 시장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문자샵 2034로 우리 김영민 보내주시면 네. 또 쉽게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김영민 매니저와 해법 찾아가시고요. 오늘 우리 영민 DJ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